자, 이대은의 구독 중. 자, 이번에도 제 성독 타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채널의 주인장을 이제 모셨고,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조 선생님. 네. 간단하게만 일단 소개해 주시죠. 뒤에 멘트는 계속 이제 할 건데. 네, 희대의 나우 구독 중 그리고 디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두 선생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두 선생의 역사 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그 두 선생의 역사 공장의 구독자들을 두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저는 두광생 입문이 좀 됐고요. 아, 좀 화질 진짜 별로일 때부터 봤고 네. 인터뷰를 제가 1년 반 전 정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오케이를 하셨다가 진짜 나 아직도 생생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번아웃이란 말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또 다시 이제 오랜만에 돼가지고 연락이 됐는데 그때 그 번아웃이라는 말에 그 뒤를 들을 수가 없잖아 내가. 너무 궁금했어. 그 해에는 계속 번아웃이란 말만 썼어요. 아, 그러니까 책 쓰고 유튜브 계속 찍으면서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꾸준히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걸 같이 이게 네 개를 병행하다 보니까는 그게 빵 터진 거죠. 더 뭘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도 그때 당시 맞아요. 되게 많이 안 하고 네, 맞아요. 그냥 정말 쉬었습니다. 그때가 결혼은 결혼 전이었죠. 그죠. 와이프도 만나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네. 근데 요 얼마 전에 뵀더니 다 할 수 있다. 아, 네, 네.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됐죠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번아웃 했던 그 상황을 다 딛고 네. 지금은 어쨌든 이러저러 좀 편안한 마음이시다 이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널 구독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이름이 있는데 네. 전혀 두 선생이랑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진짜 두신 다 그럴걸? 네. 그래서 요 네이밍의 언원 좀 알려주시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진짜로 유튜브 채널을 급하게 대충 만들다 보니까 별 뜻 없이 만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두라고. 저랑 비슷하시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교수님도 작진 않으시네요. 보니까. 보통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어디서 꿀리질 않아서 전투모 혹시 몇 쓰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아, 제가 63 썼거든요. 머리 빡빡 깎은 상황에서도.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도 이 머리 큰 걸로 유명해서 채널을 뭘로 할까 하다가 두 선생으로 하자. 어차피 뭔가를 가르치는 컨텐츠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새 네. MZ 채널들이 운영하는 게 요새 갑자기 또 유행이 뭐냐면 칠판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요즘에 칠판으로 해가지고 뭐 드라마도 설명하고 이런 게 다시 떠요. 아, 네네네. 무슨 사투리도 설명하고. 그래. 맞아요. 그것 때문에 따라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칠판 컨텐츠에 그쵸. 개척이라고 볼 정도로 네네. 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냐 아니면 미래 트렌드를 내다본 거냐 아니면 제가 알기로 사범대 친구로 아는데 네, 그래서 뭔가 배운 게 그거다라든지 궁금했어요. 진짜 준비 없이 한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 처음에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게 가장 크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가장 편해서 그럴 거예요. 우선 맞아. 가장 큰 게 제작할 때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에서만 찍었거든요. 아니면 제 작업실 따로 만들어서 하거나 그렇게만 했는데 이게 뭐 따로 어디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 장롱이 있고 옆에 뭐 이렇게 옷 걸려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뭔가 하기도 뭐 하고, 네, 그리고 따로 이렇게 뭐 서재처럼 이쁘게 꾸며놓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배경처럼 깔아놓고 하자. 그리고 어차피 뭔가를 설명할 거면 결국에 뭔가 쓸기도 할 텐데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판서를 잘했어요. 판서 글씨가 이쁘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나 판서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조그만한 블랙보드를 사주셨어요. 아 그래 그때 유행이었어. 그럼. 네, 그래서 뭐 혼자 공부하다가 공부 안 되면 그냥 뭐 이렇게 판서하고 이런 게 약간 익숙해졌어서 그래서 하게 됐죠. 진짜로? 그래서 딱 저도 지금까지 우선 갖고 있는 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딱 크로마키랑 네. 그리고 칠판 네. 두 개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그 칠판 컨텐츠가 드디어 약간 진화 느낌?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땐 인간 느낌처럼 네네. 쏘고 이렇게 동그라미 땡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보면 아직도 조명은 조명은 나는 일부러 하려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 영상마다 댓글 1개 이상씩은 달리세요. 이 채널은 이 채널은 조명이랑 음향만 좋아지면 떡상할 것 같은데 언제 바꾸실 거냐고 그렇고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그럼 뭐 프로젝트를 하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프로젝트를 하나 살까, 그러니까 인강처럼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져보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업체 장비 업체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이거 혹시 뭐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그런 건 안 된다 하면서 갑자기 그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죠. 협찬을 해줄 테니까 써보실 생각이 있느냐. 근데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뭘 따로 이렇게 이것저것 사주셔서 아마 뭐 정리하자면 협찬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네. 조명을 이렇게 비치면 조금만 이렇게 하얘면 여기 얼굴이 덜 비치면서 좀 더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날 텐데 항상 얼굴이 약간 조명이 여기 기도가 비쳐. 제가 영상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도 잠깐 뭐 질문지에도 있는데 제가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 방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에서 찍고 그냥 딱 방 조명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말 허접하게 운영 중이죠.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보는 사람들도 평도 많은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서재라고 하는 개념이면 지금 거기가 어떤 형태일지가 좀 궁금한 거야. 지금 여기처럼 앞에서 쏘고 뒷백은 이런 거 걸어 놓는 건가요? 보통 이제 사면이잖아요.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쪽은 컴퓨터가 있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천장에 이제 크로마키 조명이 있죠. 근데 그게 롤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올려놓고 커튼처럼 뭐 크로마키가 필요할 때는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쪽 면에는 칠판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 면에는 약간 빗면입니다. 그래서 저랑 뭐 와이프 사진이 있거나 지금은 최근에는 빔 프로젝터랑 그 관련된 협찬 받은 물체가 이렇게 그 제품이 이렇게 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4면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마이크는 기존에 쓰던 걸로 쓰시는 건가요? 이것저것 계속 도전을 해보는데 구간이 명간이라고 막상 그러니까 계속 도전 중입니다.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돌려 쓰면서 뭐가 더 좋을지 그리고 이 3개가 어떤 게 좀 더 음향적으로 좋을지 계속 고민해 가면서 하는 중이죠. 도전하기엔 되게 오랫동안 도전을 해왔겠어요. 근데 여기에 그 트레이드 마크가 나는 그 푸근해요. 보면. 그래서 주로 구독자들도 약간 연령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영상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근데 목소리가 시원시원 쩌렁쩌렁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옛날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하게 약간은 빈티지하면서도 그냥 그런 예전에 강의 듣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도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두 선생 채널에 한 편에 그래도 제가 뭐 묻고는 싶었던 건 직장도 유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콘텐츠 하는 직장도 유지하는데 야 이게 어쨌든 뭐 한 지난 몇 년 동안 그게 어쨌든 다 뭐 그래서 관도 내했네 뭐 한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어쨌든 예를 들면 잘 나갔으니까 회사에서도 많이 나갔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그래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돼버린 느낌인 게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하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직장 업무랑 관련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직장 업무랑 관련돼 있다 보면은 이게 태클을 걸고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가 명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 컨텐츠는 완전 동떨어지. 네, 제가 뭐 그 역사 관련된 출판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예 동떨어져 있는 걸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회사 쪽에서도 꾸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저도 전해 들었어요. 전원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서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인정이 되어버린. 그럼에도 저는 이제 꾸준히 그 얘기를 하죠. 하필이면 제가 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있다 보니 지금 당장 이렇게 발족이 된 건 아니지만은 저도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걸 드려보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려보고 그리고 저도 당분간 저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거든요. 이제 그만두지 않고 그 회사와 직장인으로서의 두 선생과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두 선생이 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를 저도 고민하고 아마 회사도 고민을 하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 케이스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제가 이 얘기도 여쭤본 게 뭐냐면 네. 컨텐츠 회사 쪽에 네. 간부급이나 임원급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경제다. 네. 무슨 경제 채널인데 경제를 의미해서 얘가 경제를 파서 했는데 네. 의도한 건 아니었고 하다 네. 보니까 너무 뜬 거야. 오. 그러면 이거 쉽게 말해서 회사에다 돈 나눠줘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회사 이름 넣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는 회사들 고민하더라고. 왜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컨텐츠가 회사랑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 유명세가 그런 분 애매하다는데 차라리 역사를 하신 게 네. 잘했네요. 저도 전혀 관련 없는. 저도 찾다가 뭐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첫사랑을 제 입신양명에 이용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많이 좋아했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뭘 할까 했다가 그냥 꼭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역사 컨텐츠를 찍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그 정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 몰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원래 약간 끼가 있으셨네. 뭔가 그 바깥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왜냐면 아까 연금 얘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컨텐츠랑 관련된 직업이기도 한 거고 네. 유튜브도 하고 일단 저 연금 얘기 궁금해요. 연금 원래부터 그러면 옛날부터 그렇게 꾸준히?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무료한 직장인의 삶을 좀 벗어나 보고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게 되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TV에 뭘 하면 나올 수 있을까 하다가 개그맨 시험도 한번 준비를 해봤었어요. 진짜? 군대 가기 전에. 진짜? 그리고 돌잔치 MC 그리고 키다리 삐에로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코스더라고요. 끼가 있으셨네. 개그맨 하기 전에는 약간 그런 게 코스다 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개그맨은 너무 어렵다. 이게 진짜로 나를 내려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뭐랄까 나는 말을 잘하는데 무언가 내가 전달하면서 말을 재밌게 하는 거지 그냥 나 자체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뭘 제일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뭘까? 하다가 제 첫사랑이었던 이제 역사를 택하게 된 거죠. 사학 전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범대만 나온 거죠. 사범대만 나왔는데. 네. 진짜 이 안에서 나름의 길을 찾으신 거네. 컨텐츠의 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 연금 무료에서 했다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직장 이제 지금 결혼하셨고 유튜브도 하고 뭐 연금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도 사실은 좀 멀티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빠서 정신 없거든요. 네. 시간 분배? 왜냐면 어쨌든 유튜브 같은 건 패턴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업로드가 돼야 되니까 네. 시간을 어떻게 좀 쪼개는 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주다, 월이다, 아니면 뭐 우선순위다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원래 우선순위는 유튜브였죠. 네. 솔직하게 얘기하시네. 네. 직장보다는. 네네네. 근데 직장이 가지고 있는 그건 있더라고요. 유튜브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서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썸네일을 잘 뽑아야 그렇지, 클릭이 잘 나올까.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연동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연동도 충분히 되고 기존 직업과 그리고 뭐 혼자 이제 연기하는 것도 다른 거랑 다르게 그래도 계속 뭔가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연동이 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결혼하면서부터는 이제 우선순위가 가정생활이 1순위가 됐죠. 가정생활이 뭔가 바쁘고 뭔가 좀 애매하다.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제가 최근에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부터 어제까지는 유튜버 관련된 일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싹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원래 이번 주말쯤에 업로드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아마 1주 정도 딜레이가 될 건데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가정사,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나 기획 그리고 회사 생활은 어쨌든 루틴이니까 그렇죠. 진행되고 그러면 일주일 진짜 바쁘긴 바쁠 텐데 아니면 뭐 유튜브도 이제 약간 익숙해지셔서
너무 바빠서 정신없다 이 정도는 아닌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게으르거든요. 저는 게으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 특징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진짜 게으른 게 아니라 힘을 몰았습니다. 막판에. 네. 그래서 네. 이게 막 진짜 체계적으로 요새 MBTI 유행하잖아요. 제가 제이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유튜브 준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뭐 가족 생활에 충실한다가 아니라 빡 몰아서 이거 하고 또 이건 빡 몰아서 하고 유튜브 찍어야겠다. 그럼 이제 와이프한테도 요 한 네 며칠 정도는 유튜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구할게요. 하고 그냥 유튜브에 일 퇴근하고 유튜브 바짝 하고 애 재우고 하고 요렇게 이제 하는 편이죠. 제이보다 이제 피해 가까운. 그쪽에 가까운 네. 그런 식이군요. 부인은 옆에서 보면 어쨌든 바쁜 남편인데 요새는 뭐라고 하세요? 이제 애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애 벌리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양가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라서 자기는 그냥 정년까지 평온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옆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자기한테도 대리만족이 되고 기쁘다와 함께 주변에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모든 남편들이 대부분 부부 공무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6시에 퇴근하고 7시에 집에 오고 그럼 완전히 가족으로만 있고 그리고 아이의 뭐 아빠 육아휴직을 쓰는 공무원들도 많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외롭다.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 무언가 그만두는지 일 끝났어? 라는 질문을 하기에는 당신은 또 일 끝나고 또 다른 걸 하니까 뭐 방송 출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양가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많이 하죠. 그래도 또 아이도 지금 있는데 꾸준히 그래도 아이와 함께 그걸 해주니까 부인한테는 고맙다는 거고 아무튼 부인 입장에서는 좋다가도 싫다가도 그렇죠. 왔다 갔다 아직 뭐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오래 안 돼서 그걸 조율 중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두 선생 역사공장의 이른바 이제 치트키라고 그러면 지도잖아요. 지도. 그렇죠. 지도 그다음에 지정학 네. 이건데 맨 처음에 알고리즘 그 미국편 보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기 시작한 건데 교대 나왔다고 다 지도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지도라는 지정학이라는 거 가지고 컨셉 잡아서 처음에 이런 류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뭐 어디서 영향을 받으신 건 아니고 어쨌든 본인께서 기획하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그거의 계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원래 내가 알았으니까 그냥 알려준다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때 내가 그거 보고 놀랐거든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일 거고 하나는 이제 트렌드, 이제 지식 시장에서의 트렌드일 텐데 첫 번째는 우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역사를 설명하기 전에 그 지역의 지도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서울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무조건 한 편은 지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그랬고 두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지식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특히 역사를 전달하는 것에서 되게 많이 바뀐 게 예전의 역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대중적인 이제 그 역사 시장에서 사건 중심, 인물 중심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 누구 어떤 독재자, 몇 년도에 어떤 영웅, 아니면 어떠한 사건에 집중하는 게 많았거든요. 맞아. 근데 최근 트렌드가 환경 열정론이라고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를 찾다 보면은 그냥 인물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 이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두 책이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디님도 총균세, 제로드 다이아몬드 같은.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왜 신대륙은 구대륙만큼 빠르게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쫙 설명을 해줘요. 총균세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피터 자이안이 쓴 지리의 힘. 그게 베스트셀러가 빵 뜨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정학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진 않는다. 항상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지정학에 되게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목을 많이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컨셉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 워낙 그걸 좋아해서 역사 유튜버건 아니면 역사를 실제로 대중적인 이런 유통시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사건. 요런 재밌는 자극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반해서 저는 이게 왜 그리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어 라는 데 제 강점이 생기면서 저도 조금 더 그런 쪽에 이제 파고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가 설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Y 연유가 그렇게 해서 딱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되게 그때 많이 놀랐거든요. 네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죠. 많이 놀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원래 좋아도 했고 트렌드도 따라줬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겹쳤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그 아까 제가 놀랐다고 했던 거 강하고 그 선맥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길이 뭐 이거 얘기해준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한 1분이라도 해서 시청자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없었더라는 거였어. 이유가 이거였어. 미국의 지도에 담겨 있다. 그래 맞아 이거였어. 미국 남쪽은 멕시코가 있잖아요. 미국 남쪽에 멕시코가 있는데 거기 산맥도 많고 사막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침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미국 위에는 뭐가 있느냐? 캐나다 있죠. 거기 다 얼음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상 캐나다 대도시들 보면은 미국 국경 도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남쪽에 있는 도시밖에 없죠. 그래서 북쪽으로 침공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동쪽, 서쪽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서양 태평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침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본토를 침공받은 게 1812년에 그 영미전쟁이 있을 때라, 그리고 2001년에 그 이제 9.11 테러 있을 때 말고는 하와이 정도 침공받은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바깥으로 보면 그렇고 또 안으로 보면은 양쪽에 산맥이 있어요. 로키 산맥이랑 에팔레치아 산맥. 산맥이 있는 게 뭐? 산맥이 양쪽에 있으니까 쭉 안으로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강이 흐르죠. 그래서 미국 가운데에서는요, 미시피강 유역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넓은 강 유역이 형성돼요. 이 유역이 형성되면 첫 번째 뭐가 좋느냐? 농사 짓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륙 수은으로 이동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만큼만 봐도 정말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다 라고 이제 한 30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였지. 왜냐하면 대서양 뭐 이거랑 캐나다, 멕시코는 있지만 산맥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뭐 그렇게 들으니까 아 괜히 이게 내가 딴 데다가 힘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방 이런 데다가. 아무튼 저는 그때 이후로 네. 아무리 화질이 어떻고 그래도 컨텐츠가 좋아서 화질이 부려서 이미지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 그래서 책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만 해도 딱 들어보면 재밌으니까 두 선생의 지도를 읽는 세계사 한 2년 됐죠. 그렇죠.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출판사에서 먼저. 유튜브에 이미 인기 있는 컨텐츠들은 있어. 네. 그런데 출판사가 연락이 왔어. 네. 그러면 이른바 컨텐츠화된 영상을 책으로 담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있는 인플루언서의 어떤 그걸 기반으로 특징만 잡아서 완전 재구성하는지. 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양편을 썼는데 그거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를 좀 책으로 구성을 한 편이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보는 느낌? 네. 근데 한번 책을 써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치. 너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언론사 인터뷰다 보니까 이제 야마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그냥 백과사전처럼 쭉 그냥 뭐 옆에 뭐가 있어요. 무슨 거 뭐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줄글처럼 쭉 나와 있어서 저는 컨텐츠를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책으로 보기에는 이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뻔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양편을 쓸 때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좀 섹시하게 하나의 주제가 어떤 대륙 아니면 어떠한 지역, 나라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주제의식을 좀 갖고 하자라고 이제 이 편을 쓰다 보니까 더 길게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참 좋은 게 유튜브를 하는 게 그리고 책을 쓰는 그 과정이 그냥 유튜브를 찍는 과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컨텐츠를 찍을 때도 뾰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미 대륙을 한 바퀴 다 돌아서 이제는 나라들이나 이게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물론 무궁무진한 역사적인 국가나 있지만 이제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만한 섹시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책을 한 권 쓰고 나서 보니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섹시함을 좀 잡아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자. 책도 그렇게 쓰자 해서 되게 같이 성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출판사는 이번에 또 같은 출판사가 되겠네요. 네, 왜냐면 서양편을 A 출판사에서 썼는데 동양편을 B 출판사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A, B, 그러니까 동양, 서양은 이번에는 다 같은 출판사에서 쓸 예정입니다. 가끔 두강생들한테 책 이벤트 하는 것도 그 출판사예요? 아니, 그건 다른 곳에서 이제 뭐 홍보차
이렇게 하는 거. 바쁘시네, 바쁘셔. 아까 제작 얘기 잠깐 했는데 네. 그러면 뭐 어찌 보면 1인 미디어는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앞에 스크립트는 없는 거죠? 스크립트요? 아니, 그러니까 계략은 준비를 본인이 원고를 준비하겠지만 보여준 스크립트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영업 기밀이라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네네. 따로 알려주세요. 네. 어쨌든 혼자서 기획하고 글 쓰고 촬영 편집 다 혼자서 아니면 지금 크루가 좀 있나요? 아, 최근 원래 크루가 있었는데요. 음.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그 크루한테 나가는 비용도 그러니까 원래 제가 초창기 때부터 편집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그리고 그게 또 커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역사 근데 그게 크루가 있는 품질이었던 거야? 아니요 크루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90%는 크루가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고 저도 방송 출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크루를 해서 떼어줄 거 떼어주고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그리고 좀 한번 질을 좀 높여보자. 왜냐면 이 질이 너무 낮아서 이게 구독자가 정치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제 법인이 아니라 이게 제 월급 통장에서 제 유튜브 통장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걸 당장 내가 하기에는 그렇다고 막 쭉쭉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의 수목으로 다시 네. 제대로 아니요, 그런 걸로. 네.